자, 교재는 183페이지 행입니다. 우리 행위 대항 세 가지 배웠죠?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허위사실 유포, 위계는 우리 앞에서 신용회전지 할 때 전부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자, 동종의 유사한 상호나 상표를 써서 고기를 뺏는 경우, 두 번째로서는 이 대리시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자, 밑에 팔로 볼게요. 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고 하는 개념은 밑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서 그랬던 행위를 처벌하였다면 본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질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밑에 또 팔로 한번 가볼게요. 자, 허위사실 유포 나와 있죠? 이 사실 배웠죠? 사실이라고 하는 말 개념 우리 명예전절 때 다 배웠습니다. 이것은 의견도 아니고 X, 가치 판단도 아니다. X, 그쵸? 자, 이 지문도 잘 나와요. 자, 그리고 밑에 이때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허위사실이라는 말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인 경우는 당연히 이 허위사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즉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지만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한 정도 부과시켰을 때 이것도 자, 밑줄 쭉 끄시고요. 밑줄 쭉 끄시고 이것도 허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 전부 다 됩니다. 자, 됐고 그 밑에 건 뭐 다 배웠던 것들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 판례 한번 봅니다.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인데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갑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무슨 병원 관리사 A를 통하여 병고등학교의 학생 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을에게 교부하였고 결국 이걸 제출하였고 결국 병고등학교 명의의 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갑과의 대책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뭐 정치권 뻔한 얘기잖아요. 뭐 최순실 딸, 뭐 조국 딸, 뭐 그런 경우가 전부 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이제 꺽쇠 1번 가볼게요. 자, 업무방해죄 결과 나와 있죠? 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위험 발생할 정도면 족하다. 위험 동그라미. 왜요? 추상적 위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 질문은 워낙 많이 나왔던 것,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것들이고. 자, 꺽쇠 2번 가볼게요.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이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심사 업무입니다. 심사 업무인데요. 자, 이 업무에 있어서는 밑에 뭐뭐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파란편 들어보세요.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세모 쳐보세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걸 한마디로 불충분한 심사라 불러요. 대충 심사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위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즉 위계 자체가 업무방해 위험성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 끊을게요. 자, 그렇지만 충분히 심사를 했어요.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수리하게 될 정도가 이르렀다면 위에 보시면 위험 초래가 업무 방해될 위험이 초래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된다? 본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모 친 것은 죄가 안 되지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노트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자, 사인이죠, 사인. 사인이 행정기관, 네, 그쵸? 행정기관에 어떤 허가를 신청했어요. 허가를 신청할 때 위계를 썼다는 거예요. 위계를 썼다는 거죠. 위계를 썼는데 행정기관이 이 심사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그렇죠? 이 행정기관이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심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 심사권을 갖고 있을 때 심사를 할 때 행정기관이 대충 심사해요.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는 거야. 불충분한 심사를 했을 때는 그때는 이것이 그 사인의 위계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가 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 탓은 그게 누구 탓이 크다? 행정기관의 불충분한 심사 탓이 더 크다는 거예요. 원인 탓이 그렇죠? 이 잘못이 행정기관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그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심사를 해줬다 하더라도 충분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뭐 허가 등을 내주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사인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그때는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논리는요. 이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저 뒤에 나오는 공무집행방해죄 할 때 똑같아요. 아시겠죠? 거기도 위계에 의한 공직방해 나오잖아요. 똑같단 말, 구조가. 그래서 판례 읽으실 때 충분한 심사냐 불충분한 심사냐를 잘 받으시고 이게 키워드니까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꺽쇠 3번을 가보면 자, 여기 나와 있죠?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밑에 학교장 명예의 봉사장을 수상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면 마지막 줄 가보시면 본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죄가 됩니다. 자, 밑에 그 다음 판례가 원래 많이 나왔죠? 그 다음 판례가 똑같은 판결 유지인데 그 184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는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이고요. 185페이지가 보시면 이제 옛날부터 벌써 나왔어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꺽쇠 똑같죠? 여기 비자 발급 업무와 같이 무슨 일정한 자격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이 업무가 무슨 업무다? 심사 업무란 말이에요. 심사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파란 펜을 드시고 가볍게 믿었다.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아니했다. 그쵸? 그 다음에 불충분한 심사였다.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죄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나 그걸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 탓은 저쪽 탓이 더 크기 때문에 그때는 본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죠? 똑같아요. 자, 사실관계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미국 방문 비자를 그쵸? 선진국에 들어갈 때는 좀 까다롭잖아요. 그쵸? 좀 못 사는 동네 가면 비자는 쉽게 내주는데 잘 사는 나라 가면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또 밑에도 비자 면접 때 그에 맞춰서 허위 답변을 하도록 연습을 시켰다. 또 마지막에 허위 답변을 하였다. 허위가 3개 들어가죠. 하나, 둘, 세 가지. 그쵸? 당연히 충분히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가 이르렀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사실관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받으시고 판결유지 받으시고. 자, 밑에 거 가볼게요. 꺽쇠 1번 풀었죠? 위계에 대한 개념 정의 앞에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결과 범위 아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검은색 펜 뜰게요. 위험 동그라미. 이건 당연한 거니까. 발생할 정도면 족하고 이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수행 자체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적정성, 공정성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2번. 둘 다 된다. 왜? 추상적 위험 범위니까. 요 세 번째, 네 번째 줄도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밑에 나아가 컴퓨터 나와 있죠? 자, 사람의 오인차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것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봐봐요. 직접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것도 위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위계 안 된다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업무 담당한 사람을 오인차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을 때는 그 행위가, 그렇죠? 직접 대상, 즉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위계가 될 수 있다. 요 2번을 잘 받으세요. 아시겠죠? 요 1번은 워낙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2번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 2번도 장난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 꺽쇠 2번에 관련된 그 사실관계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위에 가보시면 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실제로 190대의 일반 전화를 개통해서 휴대전화로 착신전화를 하였다. 그렇죠? 착신전화를 하였다. 착신전화를 받은 휴대전화 소지자들이 ACS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내용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응답을 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그 4대 선거 있죠? 뭐 직접 투표, 비밀 투표 이런 것들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것은 선거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방해죄 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판례 볼게요. 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본죄를 인정했던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가보시면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죄가 나왔단 말입니다.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붉은색 페이트로 이렇게
무죄라고 약속하고 200만 원에 선임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누구누구누구라고 기재해서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아시겠죠? 흰 가운을 입고 배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뭐다? 이 자체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허위사실유포죄로 인해서 업무방해죄,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한 거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유죄에 나왔을 때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요? 마땅히 동그라미 칠 데가 없네요. 그렇죠?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번 할까요? 여기다 동그라미? 여기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색깔이 여기다 칠해놨는데 여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배회하였다. 이거 밑줄 쫙 끄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소방사업본부장이 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도 본죄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위계라고 보아서 본죄를 인정했던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에 그 정을 모르는 사정위원들에게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위계가 되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허위 동그라미 치시고 정을 모르는 자에게 주었다고 했을 때 위계를 썼다는 겁니다. 그 시험 문제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역시 마찬가지 이 시험 감독을 속였기 때문에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전체 논문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약간만 바꿨어요. 이것도 위계입니다. 다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인데요. 마치 자기가 또는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했다라고 했을 때 위계죠. 그 다음에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채점 결과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변경했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자,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80년대, 90년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적지 마세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최고 하이 클래스죠. 그렇죠? 뭐 물리학과, 여러분 지금 물리학과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80년대, 90년대까지 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에서 최고 상위 클래스가 법대가 아니고 물리학과예요. 물리학과. 그 다음에 뭐 정치학과도 상당히 하이 클래스죠. 어쨌든 최고 학벌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최고 학벌이야. 그렇죠? 그 다음은 대학교, 그 당시 때는 4년대 대학교 가는 사람들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에 뛰어가고자 하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때문에 깜뽕에도 몇 번 갔다 왔어요. 이건 해야 되겠고 근데 입사가 안 되니까 입사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타임명입니다. 타임명이 이 사람은 중졸이에요. 중졸. 이 사람은 중졸. 중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의 명의로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여서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위장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사 시험인데 이 시험이 바로 이제 중학교 수준의 이제 그 입사 시험이었어. 그래서 간단히 패스해가지고 역시 이 직장에 가서 역시 노동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되었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들통납니다. 그렇죠? 이 자기 이름이 아니잖아요. 본명이 아니고 타임이 인명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노동운동과는 별도로 이 자체가 이 타임명의로 이 회사에 입사한 것 자체가 바로 뭔다? 위계로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인정했던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금융실거래법 위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계로서 회사의 실명 전환, 전산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을 때 본죄를 인정했습니다. 실명법 위반이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상태에서 유급으로 오인했다고 했죠. 위계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죠. 그랬을 때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자, 요 12번 잘 보세요. 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비교되는 판례가 뒤에 나올 겁니다. 채점 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 지시에 따라서 점수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필기시험 1차 시험에 합격시켰습니다. 근데 요 필기시험 감독자 있죠. 감독자는 지시받았기 때문에 요 1차 시험 필기시험에서는 위기가 안 돼요. 왜? 지시하고 승낙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필기시험 감독자는 조합장의 지시받아서 필기시험 합격시켰기 때문에 조합장과 1차 시험 감독자 사이에서는 위기가 없는 거야. 서로 공모관계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합격자가 이제 2차 시험 들어오죠. 2차 시험에 면접시험에 들어왔어요. 면접시험에 들어왔는데 조합장이
요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필기시험 감독자에게는 지시했단 말이야. 지시. 야, 합격시켜. 야, 능력이 안 되지만 야, 합격시켜. 그러니까 필기시험 감독자가 합격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지시를 필기시험 감독자에게만 내렸지 면접시험 감독자에게는 안 내렸어요. 이 사람에게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시험 그 감독관은 이 사람이 이 수준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했으니까 전부 다 자격이 되는 애들인 줄 아는구나. 이렇게 자격이 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진짜 불량품이 끼어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품만 자리에 면접시험에 와 있는 줄 알지 불량품이 끼어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량 수험생이 면접시험 자리에 그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면접시험 감독관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점수 조작 행위는 뭐가 된다? 이 면접관, 이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면접 업무. 필기 시험을 방해한 게 아니라 면접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 비교되는 판례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자격이 없는 자죠.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죄가 되는 거고 가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발해내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깔았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시권 없는 자가 그쵸? 밑에 자기에게만 실시권이 있는 양 뭐뭐인 양 주장해서 뭐뭐 등 했다면 본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인위적으로 16대 타이어 공기압을 낮춰서 통과시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위기로서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 다음 뭐 1차 쭉 나와 있는 데 읽어보시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계가 되는 것이고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위계가 되는 것이고 농기계 판매권은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렇죠? 혼동하게 했기 때문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선거 관련된 얘기인데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로부터 인증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명 자기 명의가 아닙니까? 그들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시험이지? 대리투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투표를 어긴 겁니다. 그렇죠? 직접 평등 무기물 투표를 이 사람이 어기고 있는 거야. 대리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 투표를 위반한 것이므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봤습니다. 안 되는 거 볼게요. 안 되는 거. 자, 지역조합, 지주택입니다. 줄여서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입니다. 가입 투자할 때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여기 사기꾼들 많아요. 물론 이제 다 사기꾼들은 아니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성공률입니다. 20%가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걸 좀 강화해야 되는데 거의 뭐 80% 정도는 돈 다 날려요. 돈 다 날리고 성공 확률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들이 뭐라 그러고 했냐면 이 플랜카드도 이제 서울 쪽에 많이 붙어 있어요. 플랜카드에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신중히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됐고 저도 여기에 가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주택 좀 잘 압니다. 아는데 설명하면 얘기가 좀 기니까 그냥 건너갈게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대학교 시간 강사 임용과 관련해서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자, 허위 학력이 있으니까 마치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이력서만에다 세무쳐보세요. 이게 누구 사건이죠? 요 피고인은 이제 신정아 사건이야. 신정아 사건. 됐어요? 신정아는 이제 고졸이죠, 고졸. 고졸인데 뭐 외국에 있는 뭐 학교 나왔다고 해서 뭐 이력서도 많이 허위로 학력이 기재된 뭐 졸업증명서 막 유지하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가 신정아를 불렀어요. 신정아가 이제 스펙이 화려하니까 다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네 대학교 강사 좀 강의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러면 원래 대학교 강의하면 졸업증명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우리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로 졸업증명서 제출하는데 그러니까 졸업증명서를 떼왔는데요. 그 졸업증명서가 허위 학력이 기재됐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모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교를 졸업했다라는 허위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근데 허위 학력을 제출했긴 했는데 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심사를 대충 했어. 대충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이화여자대학교가 신정아를 부를 때 이
그 이화여자 신정아가 어느 학교가 나온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졸업장을 보고 부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하고 있는 그 사회적 배경이 워낙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학력이 허위였던 거지. 근데 그래서 그 사회적 배경을 보고 뭐 청와대랑 막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 사회적 배경을 보고 부른 거지 졸업증명서를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화여자 대학교 자체가 깐깐하게 심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 대학교 졸업을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미국 대학교에 막 연락을 해보고 막 팩스로 보내고 주고받고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만 빌어봤을 때 이화여자 대학교가 부중반에 심사를 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정아는 또 이력서도요. 이 이력서가 우리가 앞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는 타인 그 명의를 로 졸업증명서를 떼어다가 제출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신정아가 타인명을 쓴 게 아니고 자기 명입니다. 자기 이름을 썼어요. 타인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자기 명의로 작성된 이력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등을 고려해봐서 즉 신정아가 자기 명의로 쓰여진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점. 두 번째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가 팩스로 주고받고 이렇게 문서 서류를 교환하고 있던 점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이거는 대학교 측 과실이 크다라고 해서 위계에 따른 업무 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 행위태양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기재했다라고 했을 때 객관적 사실이죠.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겠네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계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합의 차명이죠. 합의했다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위계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요 5번이 바로 그겁니다. 체크하시고 앞에 판례랑 비교하세요. 자,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양해했다는 거죠. 자, 공모 양해했다는 거, 그 말은 뭐죠? 오인체가 부지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위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갑에게 양도했어요. 공장을 양도를 했다. 양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런 뜻입니다. 피고인이 있는데 자, 피고인이 있어요. 피고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 공장을 이제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갑이죠. 갑에게 공장을 팔았어요.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공장을 샀다는 거죠. 갑은 매수인이 되는 거고 피고인은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을 팔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을 한 10억 해볼게요. 10억짜리 공장인데 이제 갑이 이제 대금을 줄 거 아닙니까? 대금 10억 대금을 주면서 공장을 이제 양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갑이 공장 10억짜리지만 뭐 이제 채권 채무 관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5억만 있으면 사는 거야. 5억만 있으면 사는 거야. 나머지는 다 내가 또 안 주면 또 하면 되니까 이행인수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실제 10억짜리 공장을 할지라도 10억 있을 필요 없어요. 5억만 있으면 이 공장 살 수 있어요. 그래서 5억을 주면서 이 공장을 이제 인도받은 거예요. 양도받은 거예요. 근데 그 10억짜리 공장을 살면서 이 두 사람의 약정이 어떤 약정이었는가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미수 외상 대금 채권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해놓고 이 공장을 양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A라는 거래처 사람들과 많은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거래를 했을 때 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도 있고 못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피고인이. 그렇죠? 그러면 미수 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거래처 사장 A가 예를 들면 한 1억짜리 1억까지는 아니고 뭐 1천만 원이라 하더라도요. 1천이든 뭐 1억이든 간에. 그렇죠? 이 1억이든 1천이든 이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 대금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20억짜리 대금에 포함시켜서 5억을 받고 나머지를 이 공장을 양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약정해놓고 공장을 이제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양수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공장을 이 갑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A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고지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거래처 사장인 A는 대금을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안 주죠. 공장을 양도 양수한지를 모르는데, 따라서 A라는 사람은 공장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금 어떻게 할 대금. 이 밀린 대금을 누가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 주죠. 원래 공장 주였던 피고인에게 대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대로 수령을 해버리죠. 분명히 약정했는데 포기하고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피고인이 A에게 나 공장 이 사람에 팔았습니다. 나한테 주지 마시고 이 사람한테 주세요. 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고지하는 게 맞죠. 맞는데 판례가 피고인이 A가 주는 돈을 그대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A는 설령 공장이 이 가격에 양도되었다 할지라도 A는 밀린 대금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가격에 주는 순간 자기는 의무 이행을 다했다. 의무 이행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A는 손해가 나는 게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1,000이든 1억이든 밀린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게 되면 나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더 이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거지. 빚을 다 갚은 거니까. 그래서 의무이행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A는 손해가 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고인이 A로부터 그 도금을 그대로 착오를 제거해주고 널 돈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A에 대한 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A에 대한 사기는 되지 않는다. A는 돈을 원래 공장주의였던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순간 그 의무이행을 다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A는 사기죄 피해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판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포기하겠다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돈을 받은 것 자체가 갑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했느냐라고 하니까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 채권 채무 관계 10억짜리 건물에서 5억을 주고 사고 팔 때에 있어서의 그 대금에 관련된 부분이지 피고인 자체가 A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수령했다는 것 자체만 갖고서는 갑의 공장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건 민사 문제이지 형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시험 나올 수 있어요.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것은 A에 대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A로부터 주는 돈을 그대로 받았다 할지라도 갑의 공장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까지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아닌 2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번 판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판례 2번 가볼게요. 판례 2번 가보시면 이를 외상 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고지하지 않고 그대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갑의 공장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X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어려운 판례입니다. 이제 3번 가볼게요. 자, 7번 가볼게요. 허위 채권을 주장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위계라고 허위 사실 유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계라고도 보지 않고 위력으로도 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태행이 3가지. 그 3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허위 사실 유포가 되든 위계가 되든 위력이 되든 그 3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허위 채권 주장 자체만 갖고서는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위계도 아니고 위력도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잘 나온 적이에요.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해두세요. 5번, 6번, 7번. 8번 가볼게요. 자,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피해 회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출연 등록하였다. 그리고 서비스표 제작할 때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제작할 때 않았으면서부터 서비스표 등록 출연을 하였다는 것만 갖고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1번이고요. 여기 2번인 거예요. 먼저 등록한 것만 갖고는 위계가 아니다. 두 번째,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 출연을 하였다고 하는 것만 갖고는 위계가 아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꼭 제작할 때 내가 실제로 관여를 해야 돼?
그럼 밑에 종업원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는 등록 출원만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밑에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1번, 2번만 갖고는 위계를 볼 수가 없다는 것. 이 최신 판례입니다. 이것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두세요. 자, 다음 이것도 보죠. 자,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먼저 퇴장을 해버렸어요. 퇴장을 해버렸어요. 남은 자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과 협의했잖아요. 남은 사람들과 협의했어요. 협의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 남은 사람들끼리는 협의했으니까 위계가 아니죠. 그렇죠? 위계가 아닙니다. 문제는 먼저 퇴장한 사람에게는 위계가 될까? 당연히 남은 사람들은 협의했으니까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계가 아닙니다. 근데 먼저 퇴근한 사람에게는 위계가 될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이것만 갖고는 위계를 볼 수가 없다.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먼저 나가래?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니까 이것도 좀 봐두세요. 자, 그 다음 자 10번 더 가보시면 자, 마지막 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변조한 다시 자, 변조한 겁니다. 변조한 거. 변조한 게임 프로그램을 게시 유포한 것만 갖고서는 뭐다?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봤어요. 자, 그렇게 받으시고 밑에 조건 표시가 있네요. 접속해야지만 위계가 될 수 있다고 봤죠. 근데 접속 자체가 아닌 단순히 게시 유포만 갖고서는 위계가 될 수가 없다. 이것도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5번, 6번, 7번 좀 봤을 거예요. 기출문제집에서. 근데 8번하고 9번하고 10번 요 세 가지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좀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5번은 많이 나왔고요. 6번은 좀 어려운 판례인데 6번도 좀 대비해 두세요. 그리고 7번도 말씀드렸지. 단순한 허위 채권 주장만 갖고서는 행위태양 3개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되지 않는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